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아는 대로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두 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항상 어떤 메시지든 그것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 그 다음에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듣는 이들의 감정을 고려하려고 하는데요. 때때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감정보다 우선순위를 점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소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불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나는 극복을 하고 싶어, 불면증이든 불안증이든 우울증이든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자유롭고 싶고 극복을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아프더라도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제대로 몰라서, 두 번째, 정기신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최근에는 정보를 정말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내가 레퍼런스를 찾고 책에서 찾고 이랬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AI,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유튜브에 그 정보의 질이 높든 낮든 정말 많은 우리는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하는 화자가 이만큼을 알고 있으면 그 중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누구에게 설명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요. 내가 이만큼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만큼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기억하고 있다? 아니, 기억도 못하고 단지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생각하면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남에게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안다 모른다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저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선이 되지 않고 점인 상태인 것은요, 그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중요한데요, 설명을 할 때 권위를 빌리거나 전문적인 용어를 막 남발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이 사람에게 맞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것이 됐다, 그제서야 바로 내 것이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SNS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문 용어들을 막 남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유식해 보이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닌 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청중이 무지한 화자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지만, 응용이 가능해야지만,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준 차이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채우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나는 되고 당신들은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 기준에서 그것을 안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공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생각을 의심해보고 검증해보고 교정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첫 단계의 역치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탈이 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원리를 알기 쉽게 일상으로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이냐? 그렇게 끝나는 개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서는 거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아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how to,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남한테 비유를 들어가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why에 대한 영역입니다. why가 끝났으면 반드시 how to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까지 돼야지만 완벽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차원에서 지나지 않아요. how to를 알려고 하면은 내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인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명확한 결론이 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잦은 반복 수정이 필요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 이런 것들 끝에 세공의 세공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반드시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압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때는 의심이 없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너무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why, how, what 이것이 모두 완벽하게 됐을 때가 내가 완벽하게 아는 상태다. 물론 그 전 단계도 알긴 아는 거죠. 하지만 애매하게 알거나 why에 내가 설명도 못할 정도, 그것도 비유도 못할 정도라고 하면은 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는 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냉정한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아는 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제대로 몰라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끝나냐? 내가 why, how, what까지 완벽하게 알았어. 그러면은 될까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익힌 대로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랬었을 때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따로 논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내가 마치 알아. 근데 행동이 안 돼. 몸이 안 따라줘. 혹은 감정이 안 따라와줘. 라고 하는 것을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독립적인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가족이라고 하면 하나의 공동체인 것은 맞지만 서로 다른 객체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룰을 따를 건데 너는 왜 안 따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 룰을 따를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합쳐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정기신합일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정기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은 머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는 가슴, 그 다음에 정은 아랫배, 그리고 육체적인 영역을 뜻하는데요. 신은 생각의 차원, 기는 감정의 차원, 그 다음에 정은 육체적인 차원을 뜻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부터는 사실상 신체적인 반응이랑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진 교감신경 항진 상태라고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는 본능이, 그러니까 내 몸, 육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각성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 머리로는 아무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명령을 내려도 얘는 지금 엄청나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 긴장되어 있고 흥분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감정이 증폭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힘의 기세가 역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힘을 그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 감정으로 실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조건과 합쳐져서 결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감정이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은 이 행동으로 가는 브릿지 자체가 끊기게 돼요. 그리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감정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내가 생각에 계속 매몰되거나 불안한 생각이라든지 긴장되는 그런 감정,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에 잡아먹힌다는 것은 이 감정이 지금 기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아는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익히고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이 폭주된 상태, 교감신경 항진이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하면은 몸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감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감정까지 오케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완전히 이해한 것을 감정으로도 납득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를 알고 시동까지 걸었어요. 그게 감정까지 납득이 된 거예요. 근데 차에 기름이 없다면? 차가 고장났다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몸이 되기를 바라죠. 그것은 그냥 어린아이의 투정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우리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져 있습니다. 각각 부품에 역할이 있고요. 그것이 일정 조건이 되면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고장이 납니다.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것이에요. 내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시동 걸고 왜 안 가? 이렇게 아무리 화를 낸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시동 켜고 가려고 해도 고장이 나거나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곳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에너지죠. 젖산을 풀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끔 이것이 출발할 수 있는 그 기름이 늘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돼야지만 내가 아는 대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니 인류는 계속해서 이 죽고 살고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져 내려오면서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없고
과거의 기술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문명의 발전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그 지혜로부터 시작을 하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를 그냥 나 한 개인의 인간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신기정, 그러니까 아는 대로 감정이 납득되고 행동까지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충만함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과 좋은 장소에서 낭비한 시간은 행복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꽉 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내가 자기 전에 그러한 일들로만 가득했다. 뭐 가끔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를 정말 충만하게 잠들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얼마만큼 구현했는가, 실생활로 내가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에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후회예요. 후회가 없으려고 하면은 죽음의 가장 기본 단위인 하루의 끝에 후회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 감정과 육체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면은 일단 알아야 컨트롤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사람을 대할 때도 혹은 기계를 대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눌러놓고 잘 구동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아야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영상을 최종 화면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게요. 하나는 제 극복기 영상이고 하나는 필동 영상입니다. 하나는 서사 위주고 하나는 설명 위주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만 반복적으로 시청하시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도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되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확실하냐?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수백 명에게 증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검증된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 말은 인과법칙이자 공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만나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것만 내가 정복한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w to, what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면은 제가 닦아놓은 길, 수백 명을 가르치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면서 검증된 길을 배우고 겪으시던지 아니면은 내가 내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가시던지 두 가지 갈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당연히 배워서 가는 것보다는 험난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당연히 보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던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길을 닦아놓은 것을 내가 체화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검증된 결과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당연히 나 스스로 개척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가셔야 됩니다. 저는 살면서 나 스스로가 싫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 스스로가 멋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왜냐? 모든 것들을 나의 상태, 나의 시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싫고 내가 멋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요.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옥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미루지 마시고 꼭 아는 대로 내가 행동으로 나와서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고 넘치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